자반증은 피와 혈관의 출혈로 인해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혹은 자색의 반점 아니면 멍이 든 것과 같은 색의 변화가 생기는 상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딘가에 부딪히면 피부에 멍이 들죠. 그리고 보통 며칠이 지나면 멍이 옅어지면서 없어집니다. 자반증의 경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반증의 붉은 반점은요, 수일 이내에 핑크빛으로 옅어지고 그리고 점차 흡수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자반증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변에 또 다시 새로운 붉은 반점이나 출혈반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반증 환자는요, 수일 이내에 발생한 선명한 붉은 반점과 그다음에 출혈된 부위가 흡수되어서 사라져가는 연한 붉은 반점이 피부에 이제 공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붉은 반점이 수일이나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사라지지 않는 자반증도 있는데요. 바로 색소성 자반증이죠. 자반증과 함께 붉은 반점과 함께 색소 침착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반증을 색소성 자반병 혹은 색소성 자반증이라고 칭하고요. 대부분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하기 때문에 만성 색소성 자반증이라고 명명합니다. 색소성 자반증의 특징은 점상 출혈과 함께 헤모시데린이라는 철 결합물이 피부 조직에 침착되는 것입니다. 피와 출혈 부위에 적혈구에 파괴가 되면서 헤모글로빈에서 분리된 철이 이제 피부 밑에 조직에 침착된 것이 이제 헤모시데린이라는 물질인데, 적색과 황갈색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이제 짙은 갈색으로 색이 진해지는 것이 특징이죠. 색소성 자반증은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연고나 광선 치료, 혹은 레이저 치료 등등을 해보지만 잘 반응하지 않고 잘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보통은 통증이나 기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출혈반이 점차 서서히 넓어지고요. 이제 부위가 넓어지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색소반이 점차 검게 착색되면서 미용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색소성 자반증이 치료가 되느냐라고 환자분들이 종종 여쭤보시는데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조기 치료입니다. 초기에 이렇게 일찍 치료를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자반증 자체도 흔한 질환은 아니거니와 특히 색소성 자반증은 더더욱 흔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들도 종종 초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면 이제 자반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성 자반증만의 특징은요, 일반적인 자반증은 무릎 이하의 하체에 이제 양측성으로, 그 다음에 넓은 부위에 걸쳐서 이렇게 발생하는 데 반해서 색소성 자반증은 처음에는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는 건 비슷하지만 대부분 국소적인 부위에서 좁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측성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편축으로 좁은 부위에만 국한지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자반증은 붉은색이 수일 이내에 색이 옅어지면서 피부색하고 비슷하게 된다고 됐죠. 대신 이제 주변에 다시 붉은 반점이 생기는 반면에 색소성 자반증은 붉은 반점이 쉽게 흡수되지 않고요. 점차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국소적인 부위의 환부가 주변으로 넓게 번지게 되죠. 일반적인 자반증은 치료 1, 2개월, 한두 달 이내에 붉은 반점이 거의 소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황갈색의 색소 침착까지 진행된 상태의 색소성 자반증은 색의 변화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붉은 출혈반이 황갈색으로 이제 변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황갈색으로 더라도 이제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색소성 자반증 치료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자반증인 것 같긴 한데 붉은 반점의 부위가 넓지도 않고 혹은 이제 색도 잘 변하고 옅어지지도 않는다면 색소성 자반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 진단,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